예, 계속해서 불확실성이나 변수들 언급드리고 있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좀 활용해 볼 수 있을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즈 영업팀의 염승환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방송 들어오기 직전까지 그 실시간 검색어 1위가 홍남기였고 네. 2위가 대주주였어요. 네. 대주주 양도세 3억 원, 바꿀 마음이 없다고 이미 2017년에 정한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후폭풍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좀 이거 한마디 해주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많은 분들이 지금 이거 좀 그 작년 기준, 그러니까 10억 원으로 그래도 좀 유예해주길 좀 다들 바라고 계시잖아요. 그게 또 합리적인 것 같고, 왜냐하면 3억 원이라는 기준이 물론 이제 원칙대로 하면 홍남기 부총리 말이 틀린 건 아니죠. 2017년 이미 정해진 거니까 그게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는 건데, 어쨌든 지금 이제 많은 투자분들이 원하는 건 지금 이 동학개미 운동을 통해 가지고 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이 기업들에 대한 투자도 열심히 해주셨고 개인 투자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경제를 살리는데 또 하나의 역할을 했잖아요. 그랬죠. 문재인 대통령도 분명히 그 말씀을 하셨고,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게 3억 원으로 낮춰지는 그 방안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 연말에 매물 폭탄 이거 어쩔 수 없거든요. 예. 아시겠지만 10억 원일 때도 11월 되면 그 대주주 양도 차익 가세 때문에 중소형주들은 그냥 문매를 맞았어요. 예. 그동안 보면. 그리고 그런 것들이 반복됐는데 올해는 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때 이제 김병우 위원도 분명히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기재부에 얘기를 해가지고 시행령을 좀 고쳐보겠다. 네. 분명히 했기 때문에 법 개정까지 가기에는 너무 시간도 촉박하기 때문에 예. 그 김병우 위원께서 그때 9월 말에 아마 그 얘기 했던 것 같아요. 그 추석 전에 분명히 시행령만 어느 정도 좀 고치면 그 유예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논의를 해보겠다 했는데, 기재부가 사실 이제 주간 부서니까 네. 반드시 홍남기 부총리를 설득을 해야 됩니다. 이게 돼야만이 그 연말에 어쨌든 10억 원 유지가 되는 건데, 결국 그렇게 봤을 때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모르지만 아직 저는 충분히 11월까지는 그래도 시간은 전 남아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빨리 되면 좋죠. 좋지만 지금 홍남기 부총리도 그냥 원칙대로 하겠다고 했지, 이게 완전히 12월 말까지 계속 이걸 해가지고 이대로 가겠다 이런 것들이 지금 명확하게 좀 구체적으로 나온 건 아니니까 예. 저는 어쨌든 일말에 좀 기대감을 아직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계속 요구하고 있잖아요. 오늘 국감에서도 그런 걸 계속 질의를 하더라고요. 네. 예,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사실 좀 문재인 대통령이 또 한 말씀만 해주시면 더 좋겠죠,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이 동학개미 운동도 그렇고 이렇게 좋은 분위기를 저는 정부가 또 이렇게 또 너무 또 찬물을 끼얹는 쪽으로 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일단 10월 말, 11월 중순까지는 좀 더 상황을 좀 지켜보시고, 이게 안 된다면 그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진짜 예. 11월, 12월에 급락장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중소형주들. 근데 일단 아직은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어쨌든 개인적으로 좀 기획재정부에서 좀 대승적인 차원에서 예. 다시 한번 좀 제고를 해줬으면 하는 좀 바람입니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상반기에 정부에서도 네.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를 좀 늘리는 방향으로 좀 투자 활성화 정책을 많이 폈잖아요. 근데 연말 돼서 갑자기 이렇게 죄버리면 약간 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예전 같았으면 그래서 연말에 슈퍼개미들이 뭐 팔까 이것만 따라가면 됐는데 이제는 당장 내 가족이 뭘 팔까까지 알아봐야 되는 상황이라. 그러니까 이게 3억 원이라는 게 예. 사실은 지금 강남의 아파트만 해도 몇십억 하잖아요. 근데 3억 원이면 사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만 예를 들어볼게요. 네. 내가 3억을 갖고 있으면, 아니면 우리 아버지랑 합쳐서, 근데 이건희 씨랑 지금 나랑 똑같다는 얘기 아니에요? 대주주라는 얘기는. 이게 사실은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어떻게 보면은 좀 불합리한. 근데 기존에 그게 이제 정책이 결정됐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그리고 그 2023년부터 어차피 이제는 양도차익 과세가 다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어차피 2, 3년 후에는 모두가 다 이제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돈을 벌면.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시간을 유예하는 건 저는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충분히. 그리고 그 문재인 대통령이 또 얘기를 해서 2천만 원 이상을 이제 버신 분들이 2023년부터 양도차익 과세를 원래 하기로 했는데 네. 5천만 원으로 일단 더 상향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충분히 시간을 갖고 저는 타협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조금은 좀 한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희망의 끈을 예. 놓지 않고 한번 계속 기다려 보도록 하겠고요. 대내 이슈 하나 살펴봤으니까 대외 이슈도
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죠. 뭐 당연히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근데 이런 불확실성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 앞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이제 바이든 후보가 정말로 된다면 좀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까지는 했었는데 좀 어떤 시나리오와 그리고 어떤 전략 좀 아이디어 가지고 계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이쪽이다 저쪽이다에 베팅하는 건 솔직히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도 요즘에 분위기 좋잖아요. 거의 네. 바이든으로 좀 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4년 전에도 누가 트럼프가 될 거라고 다 생각했어요. 그렇죠. 완전 뒤집어진 것처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불확실성에 베팅하는 건 개인적으로 반대이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도 사실 바이든이 당선되는 걸 확인하고 나중에 사도 저는 전혀 늦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유리한 게 뭐 5G나 그렇죠. 건설 기계 쪽이잖아요. 기존 인프라. 뭐. 예, 그리고 금융주도 당연히 수혜주고. 근데 그게 될지 안 될지는 여러분들도 사실 점쟁이가 아닌 이상 알 수는 없어요. 그냥 전망이 바이든이지 그거는 11월 3일 돼봐야 우리가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베팅하는 건 좀 개인적으로 반대고, 다만 우리가 생각할 건 지금 이제 시장이 누가 될지 지금 굉장히 불확실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오늘 보니까 아까 또 참 이분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뭐라고 좀 설명하기 좀 그런데 판을 깼다가 예. 또 안 되겠다 싶은지 또 현금 지급하는 쪽으로 한번 가보자. 트위터 네. 날렸잖아요. 그래서 예. 증시가 반등하는데 정말 알 수가 없는 분입니다. 제가 오늘 오전 11시까지만 하더라도 네. 협상 중단 선포 때문에 맞아요. 그 얘기를 했었는데 바로 뒤집히더라고요. 갑자기 트위터 또 다른 얘기 해가지고 예. 증시 분위기가 좀 좋아진 건 사실인데 예측이 그러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트럼프가 되건 바이든이 되건 상관없이 수혜를 받는 업종이 있어요. 그냥 이제 겹치는 쪽. 그게 대표적으로 뭐냐면은 어쨌든 그 반도체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하고 스마트폰 쪽. 왜냐하면 이 공약을 봤을 때 중국에 대한 이 제재는 계속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바이든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경제에 피해를 주는 쪽은 계속 규제를 하겠다. 이런 입장이니까 반도체하고 우리나라 스마트폰 쪽은 화웨이 제재 때문에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쪽에 있어서는 좋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리쇼어링이라고, 지금 미국의 기업들이 공장이 해외에 되게 많잖아요. 네. 그거를 미국 내로 이제 불러오는 불러들이는 거예요. 예, 거죠. 그게 트럼프도 그렇지만 바이든도 똑같아요. 미국 제조 부흥시키겠다. 그러면은 결국에 미국 쪽에서 이제 증설을 할 때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이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가 지금 미국의 오스틴에 공장 있잖아요. 비메모리. 그거 증설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반도체하고 스마트폰 쪽은 어느 누가 되더라도 저는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또 역시 마찬가지로 2차 전지도, 물론 2차 전지는 그 바이든이 되면 좀 더 유리한 면은 있는데 저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보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됐다고 갑자기 이제 전기차 우리 하지 맙시다 이럴 건 아니거든요. 물론 예. 화석연료 좋아하시는 분이지만 어차피 같이 가고, 캘리포니아는 2035년부터 아예 못을 박았어요. 내연기관차 이제 판매 못 한다고. 그건 트럼프하고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섹터는 저는 전혀 누가 되더라도 결국에는 다 좋을 수 있는 그런 섹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확신을 가지고 저는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좀 불확실한 것보다는 이렇게 양쪽이 다 좋을 수 있는 이쪽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포인트 잡으셔서 투자해 보시는 전략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섹터별로 좀 괜찮은 종목 하나씩만 좀 제시를 해주시죠. 예, 일단은 이제 반도체 쪽에서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ENF 테크랑 코미코 두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얘네가 뭐냐면 오스틴에 다 얘네들 이 두 회사가 다 공장이 있어요. 예. 그래서 삼성전자 바로 옆에. 그래서 반도체 쪽도 좋지만 반도체 소재 뭐 이렇게 부품 만드는 기업인데, 이미 삼성전자가 오스틴 쪽에 만약에 증설을 하게 되면 바로 옆에서 또 추가적인 수주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ENF는 다들 아시겠지만 국산화 또 수혜주 중에 하나잖아요. 네. 뭐 불상 관련해 가지고 그런 모멘텀도 있지만, 삼성전자 미국 공장 내년에 좀 납품 기대도 있고, 코미코는 세정 하는 회사인데 TSMC에도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근데 TSMC도 미국에 그 증설하는 거 아시죠? 예전에 한번 뉴스 나왔는데 네. 그쪽하고 삼성전자도 증설하면 같이 양수 겸장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지켜보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스마트폰 쪽에선 이렌텍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렌텍이 그 인도에서 이 스마트폰 케이스 만들어 가지고 특히 그 삼성전자 중저가 폰에 납품을 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3개월 연속 그 삼성이 인도에서 1등했더라고요. 네. 샤오미 제치고. 그래서 중국의 어떤 이제 제재에 따른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도 대표적인 기업이니까 이렌텍도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NF 테크놀로지, 코미코, 이렌텍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고요. 중소형 유망주 오늘 준비하신 종목은 어떤 겁니까? 네, 이거 시간이 부족해서 좀 간단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A스토리랑 롯데정보통신인데, A스토리는 그 드라마 킹덤 아시죠? 네. 넷플릭스 그거 만들었던 회사인데, 최근에 이제
그 드라마가 없어가지고 실적은 좀 적자나고 있어요. 근데 내년도에 지리산이라는 드라마가 이제 그 아이치라는 이제 중국의 OTT 회사에 이제 판권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방영되지만 아시아권이나 글로벌은 아이치 통해서 이제 방영이 되는데 몸값이 되게 올라갈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넷플릭스에 넘길 줄 알았는데 중국의 아이치가 사갔다는 거는 이걸 이제 탐내는 그 전 세계 OTT가 되게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드라마 제작사들 몸값이 앞으로 올라갈 수 있고 이제 이것 때문에 2021년도는 사상 최대 실적을 지금 담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스토리도 되게 좀 주가 부진했어요. 근데 내년도 보면 이제는 좀 좋게 봐도 되는 시점인 것 같아서 한번 스튜디오 드래곤도 물론 좋지만 한번 좀 새로운 관점에서 A스토리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롯데정보통신도 계속 좋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삼성 SDS, 신세계 INC 같은 포스코 ICT 같은 이제 그 대기업 계열사라 그러죠. 대기업의 이제 SI 업체라고 하는데 이 기업들이 최근에 주가 흐름들이 좋은 편인데 롯데정보통신도 지금 롯데그룹이 IT 투자를 계속 좀 늘려가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좀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 또 디지털 그 데이터댐이라고 들어보셨죠? 데이터댐이라고 정부에서 디지털 뉴딜 이제 정책적으로 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데이터를 이제 모아다가 이제 적재적소에 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랑 관련해가지고 대기업들이 하는 역할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대기업들이 그런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모으고 있거든요. 빅데이터들을. 그래서 정부와 협업을 해가지고 이런 빅데이터 사업을 계속해서 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을 것 같고 거기다가 또 최근에 데이터 센터 투자도 많이 하더라고요. 거기에 관련한 또 롯데그룹의 투자가 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롯데정보통신도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PER이 12배라서 좀 성장하는 기업인데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아요. 주가가 좀 많이 못 올라가지고 그래서 롯데정보통신도 그런 관점에서 정부 정책도 수혜주 중에 하나니까 한번 좀 관심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스토리와 롯데정보통신에 대해서 이렇게 중소형 유망주 들어봤고요. 원래는 이제 저희가 염승원 차장과 함께 항상 어떤 중소형주 이렇게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워낙 이제 불확실성이 많고 많은 전문가들이 그래서 일단은 좀 대형주, 대장주로만 좀 골라서 슬림화 시키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다면 얘기해 주신 뭐 ENF 테크놀로지부터 마지막 롯데정보통신까지 각 섹터가 있는데 차라리 그 섹터에서 대장주 하나씩 갖는 게 지금으로선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게 이제 너무 소형주들은 이제 나중에 혹시라도 대주주 양도 차익 갔을 때 물량이 나올 수 있는데 제가 설명드린 종목들은 그렇게 시총이 작은 편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네. 어느 정도 되니까 물량은 걱정 안 하셔도 되겠고 그다음에 업종 대표주 물론 좋은데 저는 그거보다 그냥 각각 종목마다 다 성격들이 있잖아요. 네. 좋은 모멘텀 그러니까 너무 업종 대표도 몰아가는 것보다는 제가 이게 소개해드린 이런 종목들 다 각각의 매력이 있으니까 저는 그거보다 그냥 종목에 그냥 집중하자 그렇게 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새 뭐 유튜브를 보더라도 염승원 차장의 활약이 대단하고 요새 기운이 좋기 때문에 예, 그거 믿고 에이스스토리와 롯데정보통신도 관심 있게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즈 영업팀의 염승원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변수들도 많고 내일 뭐 삼성전자나 LG전자 실적 발표까지 있기 때문에 아마 뭐 적극적으로 뛰어들긴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이런 시장 최대한 잘 활용하시면서 이런 불확실성을 여러분들만의 모멘텀으로 잘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마무리 잘 하시고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전략과 종목들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